나를 질투하는 사람 특징. 은근히 나를 질투하는 친구가 하는 행동에 대한 대처법. 잘해줘도 욕먹고 돈 빌려줘도 욕먹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놓고 내색하기도 하지만 돌려가기를 하는 등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한테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괴로워합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바꾸기라도 할 텐데. 그저 가만히 있는데도 시샘과 질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질투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질투하는 사람만 속 시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인을 찾고 나 자신을 낮추어 친절하게 대해도 성격도 좋고 친절하기까지 하네. 아 짜증나 하며 더욱 질투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블랙홀입니다. 뭐를 해도 내 에너지를 빨아가 버리니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끌려다니면 나의 성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깔끔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상대의 공격을 되돌려주고 불편을 느끼게 하는 방법도 써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해결책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원하게 처리하는 법이란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질투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질투도 만만한 사람에게만 대놓고 드러낸다. 만만해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샘 많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한테는 못하지만 만만한 약자가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것을 보면 공격합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해도 받아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대놓고 합니다. 이런 만만한 사람의 유형에는 상대 기분 나빠지라고 험한 말을 해도 선의였다고 말하면 선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 관계가 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 상대 마음 상할까봐 배려만 하는 순하고 착한 사람 등이 대표적입니다. 좀 허술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대놓고 질투나 싫어하는 티를 드러내곤 합니다. 둘째는 열등감이나 모욕감을 느껴서 열등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때도 질투라는 형태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시기 질투하고 축하도 기분 나쁘게 합니다.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얼굴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나와 격차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경쟁 상대로 느끼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것에 모욕감을 느끼고 이를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질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불안해서입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불안해서 질투하기도 합니다. 사랑도 내가 독차지하고 싶고 나만 칭찬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뺏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질투하는 형태로 끌어내리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를 질투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를 한다면 질투하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첫째, 교묘하게 무시하거나 빈정대며 말한다. 질투하는 것처럼 안 보이게 말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깎아내리거나 빈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를 내면 에이 농담한 거야 라는 말로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질투나 싫어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를 비꼬는 듯해 좋지 않은 말버릇입니다. 농담이나 유머도 사람을 살펴가며 하는 것이지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축하도 마지못해서 하거나 모르는 척합니다. 잘된 것을 대놓고 깎아내리면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 은근히 기분 나쁘게 칭찬하거나 돌려서 깎아내리곤 합니다. 상대 앞에서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척하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험담하기도 합니다. 둘째, 나보라는 듯 차이나게 칭찬한다. 기분 나쁘라고 같은 것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칭찬합니다. 어떨 때는 과할 정도로 칭찬해 칭찬받는 사람도 얼굴이 붉어질 정도입니다. 네가 잘한 것은 별것 아니니 건방 떨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잘한 것에 너무 들떠 있어 차분하다는 교육 차원으로 이런 방식을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효과는 낮고 부작용이 큰 방식으로 많은 전문가가 피하라고 당부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차이나게 칭찬하는 것은 상대를 싫어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질투가 싫어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이런 태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나를 이기는 것에 기뻐한다. 나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롤 모델을 목표로 삼아 넘어섰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질투의 경우 어떤 것이든 하나라도 상대보다 잘한 것이 있으면 뛸 듯이 좋아합니다. 유치하지만 심지어 나쁜 것이라도 상대보다 잘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라도 이겨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질투하는 세 가지 이유와 질투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세 가지 방법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이젠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만만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 내 진심을 보여주며 친하게 지내자고 말해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착하게 굴면 더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자기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겸손하고 착하기까지 하면 이것이 또 재수없고 더 짜증을 일으키는 이상한 심리가 있습니다. 이렇듯 상대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 친절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친절이나 존중은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의 없고 배려 없는 사람에게까지 내 에너지를 소모해가며 친절을 남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욕먹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으로 싸늘한 태도나 싸늘한 침묵은 쓸모있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강하게 나가면 내가 절절매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고 슬며시 꼬리 내리거나 다른 사람 질투하러 갑니다. 이때 분위기 좋게 하려고 먼저 웃는 것은 금물입니다. 더 강한 방법으로는 상대에게 대놓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려가는 사람, 즉 빙빙 돌려서 비아냥거리는 사람을 예로 피할 수도 없고 계속 만나야 할 경우 자신이 당할 만큼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돌려가는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정직하게 소통하지 못한다는 점을 바로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나도 똑같이 돌려가기를 하지 않고 상대 의도를 직접 물어봅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그냥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하시죠? 라고 묻습니다. 더 간단하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죠? 라며 웃음기 없는 차분한 얼굴로 상대를 쳐다봅니다. 농담이었다고 말하거나 농담도 못 받아들인다고 오히려 핀잔을 준다면 농담을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기분 나쁘게 들리면 농담이 아닌 거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싫어하면 유머나 농담을 바로 그만두는 것이 예의입니다. 자신의 유머나 농담을 누구나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유머나 농담을 그냥 한다는 것은 강요와 같습니다. 만일 이때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친다면 농담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화내시는 건가요? 농담을 다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죠 라고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기 마음이 이상하니 농담도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지 라고 하면 농담은 듣는 사람이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농담이 아니죠. 왜 제가 농담을 받아들여야 하죠? 라고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가 꼬리 내리게 하거나 직접적으로 상대 마음을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해였다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스트레스만 받게 만드는 질투였다면 관계를 정리하면 된다는 자세로 나가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둘째, 거리를 둔다. 이런 사람과는 접촉 기회를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잘해줄 필요 없습니다. 미소도 보일 필요 없습니다. 만나야 하더라도 대화를 되도록 피하고 업무적으로 합니다. 대신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셋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예의에 벗어나거나 남에게 피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의 질투를 내 문제로 끌어올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상대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 질투로 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자기 발전을 동력으로 사용한다. 질투는 내가 상대보다 조금 더 잘나서 생긴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삼으면 됩니다. 괜히 상대 질투를 고민하느라 하고 있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이것을 계기로 격차를 더 벌리도록 노력합니다. 아예 넘볼 수 없을 정도로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질투를 계속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안 볼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언제까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섯째, 남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강해지자.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홀로 설 수 있는 자신만의 힘을 기릅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라면 주위 사람들에게 속내를 드러내지 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퍼져 질투하는 사람이 귀에 들어가지 않고 남 신경 쓰지 않고 내 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갈 길을 내가 만들고 더 빨리 강해져 내 인생을 내가 조절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질투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들도 더 이상 질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봤자 나에겐 들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의 푸념에 불과하니까요. 질투하는 세 가지 이유. 질투도 만만한 사람에게만 대놓고 드러낸다. 열등감이나 모욕감을 느껴서, 불안해서, 질투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세 가지 방법. 교묘하게 무시하거나 빈정대며 말한다. 나 보라는 듯 차이나게 칭찬한다. 나를 이기는 것에 기뻐한다. 질투하는 사람 대처하는 다섯 가지 방법. 만만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 거리를 둔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 발전 동력으로 사용한다. 남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강해지자.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